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또 이렇게 여러분 방송을 끝내요. 구글 문제인지 뭐 저한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5년간 방송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방송을 끊는 경우는 연속 3일째네요. 지금 다루고 있는 방송 내용이 무슨 민감한 내용도 아니고, 그런데 방송을 계속 이렇게 끊기는데 하루면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며칠째 방송을 끊는 것은 방송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네요. 기술적인 문제인지는 방송을 뭐 못하면은 그냥 녹화해 가지고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쨌든 참 세상이 희한하네요. 구글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방송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미국의 국방부에서 예비평가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정면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 국방부 장관의 그런 이번에 미군 공격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측에서 평가 보고가 나왔네요. 그 내용을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33분 전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many years, 수년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의 능력을 셋백이니까 후퇴시켰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CNN 방송이 관련된 내용을 입수해 가지고 한참 여러분들 장사를 하니까 이스라엘 측에서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의 근거는 이스라엘 핵위원회에서, 원자력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총리실은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포도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일요일 공습으로 인해서 중요한 인프라가 파괴되고 농축시설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원자력 기관을 인용해서 밝혔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과 이스라엘의 군사 핵 프로그램의 다른 요소에 대한 공격이 결합되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수년간 저해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보고서를 낸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타격이 있었겠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번 포격이 있기 전에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번 포격이 있기 전에 바로 전주입니다. 포도우에 대한 핵 공격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주에 미국의 대규모 핵시설이 공격이 있기 전인 지난주 초에 이미 미국의 정보 커뮤니티에서는 이스라엘 포격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연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바로 이번에 미국이 B2를 동원한 그런 공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대한 그런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런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갖고 있는 평가는 대단히 수년간 핵 프로그램이 지체되는 그런 효과를 낳았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실에서 낸 자료입니다. 총리실에서 연속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원자력위원회를 대표하는 총리실, 이스라엘 원자력위원회의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미국의 파괴적인 포도 공습으로 인해서 이곳의 중요한 인프라가 파괴됐고 핵 농축시설 운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inoperable 이런 표현을 썼네요. 그죠? 또 연속적으로 이런 이스라엘 총리실 발표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과
이스라엘의 군사 핵 프로그램의 다른 요소에 대한 공격이 결합돼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수년간 by many years 방해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시죠. 이란이 핵물질에 접근하지 못하면 그 성과는 무기한으로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란 당국도 이해 당사자니까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정보를 조작하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이란에 비해 가지고 낮으니까 이런 것을 다 종합하게 되면 최소한 수년간 핵 프로그램이 지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핵무기한 전멸 위협과 2만 발의 탄도미사일에 의한 전멸 위협이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두 가지 실존적 위협을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제거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전멸의 위험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실에서 이번 전쟁의 전쟁 목표를 명확히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핵무기에 의한 전멸 위협이라는 실존적 위협 한 가지, 두 번째 미사일에 의한 전멸 위협이라는 실존적 위협 두 가지 문제를 이번 전쟁에서 제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심대한 타격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 7시부터 이제 휴전이 발효가 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10일 전쟁의 최종 결과를 좀 정리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유엔 원자력 기구의 글로시 의장, 글로시 의장은 뭐 원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은 핵시설의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하우가 있겠죠. 시간이 걸릴 뿐이고. 유엔 핵기구의 수장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타격을 입은 핵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인프라 재건을 보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란이 할 줄 아는 일이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을 번 거지 않습니까? 시간을 번 거고, 또 여러분들 재건하게 되면 또 때릴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글로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공습으로 인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모래시계 추적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아우어 글래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수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몇 달이 될 수 있지만 아무튼 간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행동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유대 사람들이 참 똑똑하고 현명하고 용감한 거죠. 행동해야 될 때 전혀 행동 안 하다가 시간이 가고 나면 울고불고 뭡니까?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인생이든 여러분 나라 일이든 간에 모두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으니까.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은 그러면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막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여기 이제 오늘 사자처럼 일어서다. 이번 전쟁의 의미를 이스라엘 측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겁니다. 12일 전쟁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이니까 이스라엘 네타냐후 수상의 발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은 두 가지 실존적 위협을 제거했는데, 첫째는 핵무기한 전멸 위협이고 두 번째는 2만 개의 탄두미사일에 의한 위협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스라엘 입장입니다만은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징 라이온 작전 10일 만에 우리는 대대로 이어지는 역사적 승리를 거두었고, 우리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두 가지 실존적 위협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는데,
첫째는 핵무기한 전멸의 위협과 두 번째는 2만 개의 탄도미사일이한 전멸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곧 전멸의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게 타이밍 이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타이밍 이슈를 여러분들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긴장감이 있어야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사자처럼 일어나서 우리의 포효 소리가 테헤란을 흔들고 세계에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유대민족은 사자처럼 일어선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유대민족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사자처럼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위기로부터 구한 겁니다.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옛말에 용자만이 미인을 구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가 있어야 나라를 구하는 거죠. 가족을 구하는 것이고. 예. 단기 공격으로 단번에 이란의 고위 사령부를 없애버렸고 3명의 참모총장과 다수의 고위 장교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순간에 우리는 이란의 대표적인 핵과학자를 제거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핵 프로그램을 이끌고 우리에게 파괴와 죽음을 가져오려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제거한 겁니다. 나탄저, 포도, 아락, 이스판 핵시설 파괴, 이스파한의 우라늄 변환 공장, 아락의 중수 설치, 그리고 미국은 포르도의 깊은 지하에 있는 핵 처리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원심 분리 생산을 위한 실험실과 공장 등 수십 개의 이란 핵 프로그램 설치 공습을 공격했습니다. 지금 이 작전에서 우리는 작업을 완료하고 전체 보관소를 공격했습니다. 이란의 누군가가 이 프로젝트를 재건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번에 했던 것과 같은 결단과 같은 힘으로 행동하며 그러한 이란 측의 시도를 중단시킬 것입니다.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탄도미사일 생산기지 및 저장소 그리고 발사대 파괴, 탄도미사일 생산으로 이란의 산업을 파괴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사악한 정권에 대한 분쇄 능력을 가졌고 많은 상급 사령관을 제거했고 지휘센터를 파괴하고 혁명수비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테헤란이 지난 50년 동안 본 가장 박살나는 공격으로 수백 명의 정권의 핵심 요인들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12일 전쟁의 총결산을 네타냐후 총리 측에서 이런 발표하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미국의 역사적 개입, 지도자가 여러분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이끌어낸 겁니다. 이게 다 능력인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호불호는 있겠지만 네타냐후 총리도 능력이 있고 미국도 필요에 의해 가지고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한 겁니다. 그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시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데 참여한 제 친구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감사드립니다. 방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전쟁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역사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일어난 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데르머 장군과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일행과 함께 이끌어낸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결단력이 있고 유능한 네타냐후 총리인 거죠.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끌어낸 것은 엄청난 외교적 승리고 대단한 겁니다. 그건 뭐 말과 글로서 표현에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인 거죠. 2023년도 10월 7일 공격으로 우리는 10년에 있었습니다. 20개월 이후에 우리는 이란의 하늘을 장악했고 전례 없는 가격을 그들로 하여금 치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과도하게 자신감도 없고 불만도 없습니다. 사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페달에서 발을 뗄 생각이 없습니다. 페달에서 발을 뗄 생각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 페달에서 발을 뗄 생각이 없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러면 나라 전체가 긴장감이 살아있는 겁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거가. 세상에 긴장감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긴장관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회사도 잘 나갈 때 이런 최고 경영자가 그런 긴장관리를 위험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만큼 여러분들 긴장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풀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긴장을 유지해서 계속해서 진군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도자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페달에서 발을 뗄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라면처럼 풀어지게 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뭐 딴 거 없는 겁니다. 낭만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죽습니까? 세상이 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선과 악이 명확하게 나누지고 정의와 부정의가 나누지게 되고 압제자가 항상 뭐죠 호시탐탐 노리는 게 세상사지 않습니까? 긴장감이 없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긴장감 파는 백화점이 없습니다. 파는 데가 없는 거죠. 내적으로 여러분들 긴장감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라면처럼 이런 풀어지게 되면은 민족이건 나라건 회사건 간에 다 망하는 겁니다. 네타냐후 발표문에 악의 축을 타격을 가했습니다. 악의 축 파괴로 지역의 나라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 것입니다. 악의 축에 대해서 이런 응징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용기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악의 축을 제거하려고 하는 기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사자처럼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사자처럼 일어서야 되는 거죠. 불의한 거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유대인들. 정신이 살아있는 겁니다. 정신이 살아있어야 이런 물질도 여러분들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이 살아있어야 자유를 보존할 수가 있고 정신이 살아있어야 여러분들 민족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라면처럼 푹 풀어져 가지고 정신이고 나발이고 뭡니까? 뱃속에 밥 들어온 거에 관심이 없다. 그럼 밥이 나중에 안 들어오죠. 나라가 사자처럼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영원함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쟁은 참 많은 교훈과 감동과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네요. 나라가 사자처럼 일어선 겁니다. 모든 게 타이밍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때를 놓치게 되면은 배움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도 때가 있고 건강도 때가 있는 것이고 때를 놓치게 되면은 아우성 치고 울부짖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회가 다 가버린 거를.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카드가 없지 않냐 카드가 이 바보 멍청구리들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카드가 아무것도 없잖아. 너희들이 미국에 협상할 게 뭐가 있냐 이야기죠. 이란 너희들이 여러분들 이스라엘한테 지금 협상할 게 뭐가 있냐 이야기죠. 협상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뭘 협상을 하냐고 지금 와가지고
공습 이전과 공습 이후는 뭐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트럼프가 말하다 이란 핵 협상은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의 공습 이후에 얼마나 칼 같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멋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공습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핵 협상은 is not necessary,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다 부셔졌는데. 여기 멋진 이야기는 I believe they didn't have a chance to get anything out. 이제 뭐 협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뭘 협상할 겁니까? 아니 다 없어져 버렸는데 다시 만들려면 수년이 더 걸려야 될 텐데 협상은 무슨 협상이고 당신들 카드가 없잖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 제목 보고 미국 폭격 이후에 이란 핵 협상이 필요하지 않다. 이 제목 여러분 이 제목을 딱 보고 단박에 떠오른 내 이야기가 밑에 아니 다 없어져 버렸잖아. 다시 만들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고 그런데 협상은 무슨 협상이고 당신들 카드가 없잖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잖아. 정신 차려 이 이야기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격한 이후에 이란과 핵 협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뭐 구글이 갖가지 요구하네요. 방송 중인데 또 조금만 계시보시죠. 방송 진행이 참 원활하지 않네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테헤란 사람들을 만나겠다 이야기죠. 만나기는 만나는데 뭐 이제 핵 협상이고 뭐 이런 거는 딜은 필요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돈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란산 석유 구매를 막을 생각은 없다. 퇴로를 좀 열어주는 거죠. 미국 공격이 이란의 핵무기 야망을 수개월 지연시켰다는 보고서에 대해서는 예비적이고 신뢰도가 낮은 초구 보고서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가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은 끝났다 이야기지. 또 다음에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끝난 것 같다 이야기죠.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서로에게 반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다시 또 여러분 전쟁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시작하겠죠. 이란이 또 뭐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되면. 그러나 이번에 많이 배웠을 겁니다. 이란이. 유대민족하고 싸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한쪽은 우리나라인 거고 다른 한쪽은 그들 나라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쪽은 명분이 확실하고 다른 쪽은 명분이 없는 것이고 한쪽은 생존과 직결된 것이고 다른 쪽은 뭡니까 그냥 해보는 거고 게임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트럼프가 테러를 완전히 막지는 않죠. 중국이 석유를 구매한 좀 싸게 구매하는 모양이면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구매한 것은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테헤란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완화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 말 들어보면 참 여러분들
그런 석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지만 그래도 좀 따뜻한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한다면 막을 수가 있는데 중국에 석유를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짧은 문장이지만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들은 석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은 이란산 석유를 중국이 구매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면은.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문장이지만 작가 생활을 오래 한 저로서는 이 표현을 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계산도 하겠지만 상당히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 완전히 숨통을 끊어 놓을 수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이야기죠. 석유를 팔아 가지고 달러를 구하는 그런 일에 그래도 내가 협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은 싸게 파니까 석유를 사고 싶어 할 겁니다. 중국은 미국에서 석유를 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란은 협상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무조건적인 항복과 비슷한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의외로 여러분들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이란이 공격이 이스라엘 공격이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이 대리전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시각이 저렇게 왜곡이 됐을까. 이란이 대리전을 한다. 우크라이나가 대리전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좀 체계적인 그런 훈련을 받고 정상적인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이런 비비 꼬아가 보는 겁니다. 세상을 음모론 시각으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병인데 우크라이나가 대리전을 한다. 서방을 위해가. 서방이 뭐 심심풀이 땅콩으로 여러분들 그 많은 전비를 들여가 대리전을 시키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는 것이 대리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많은 전비를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틀어지게 되면 세상 만사가 전부 다 그렇게 여러분들 음모론으로 다 접근하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이런 전쟁하는 것이 그냥 살기 위해 사는 건데 그게 어떻게 대리전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SNS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막 그냥 뭡니까 그냥 퍼붓는 겁니다. 왜 그게 위험하냐. 또 어떤 정치는 뭡니까 이스라엘 공격이 나쁘다고 또 막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러더군요. 하기야 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을 때니까 식견이 여러분들 좁고 시야가 협소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앞으로 고단하겠습니까. 실수를 할 테니까. 이 보시면은 나는 서방 국가들이 싫다. 나는 미국도 싫고 영국도 싫고 미국 덕택에 이만큼 온 것도 여러분 뭐 모르는 겁니다. 미국이란 제국의 패권주의에 우리가 가감히 맞서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반서방 국가들인 중국이나 소련과 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뭐 그분들이 자기 쪼대로 사는 게 인생이니까 뭐라고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런 엄청나게 여러분들 왜곡된 생각에 수렁에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댓글 남기시는 분이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뭐 대리전을 한다고 하던데 공박사님이 왜 그렇게 친이스라엘적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 전쟁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은 서방과 반서방의 전쟁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 볼 때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이런 대결인 거죠. 문명과 반문명의 대결인 겁니다. 이런 시각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세계사를 지금 제대로 볼 수 있고, 이런 게 여러분들 잘못되면은 한국이 골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골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기 때문에, 생각이 선택을 낳기 때문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대결이고, 서방과 반서방의 대결이고,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대결이고, 문명과 반문명의 대결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외교상의 어마어마한 실책을 범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들 참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약화된 이란이 중국과 그 우호 국가인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동맹을 실험대에 올렸다. 이 세 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도와준 겁니다. 핵 개발에. 중국, 러시아, 북한이, 특히 북한은 지하 핵시설 건축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도움을 준 거죠. 나는 이 나라를 과감하게 그냥 악의 축으로 보는 겁니다. 이 나라들이 대륙 세력의 구성원들이죠. 이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나라들이고 전체주의 국가들이고 악의 축인 겁니다. 이 나라들하고 손잡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오겠죠. 그 길로 가면은 그냥 전부가 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 생각이 틀어지게 되면은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겁니다. 약화된 이란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동명 실험대에 올랐었고, 이들 중국, 러시아, 북한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그동안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줬고, 과연 이번에도 도움을 줄 것인가, 그런 내용을 잘 정리한 기사네요. 중국, 러시아, 북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 프로그램 및 재래식 무기고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이란의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 사이에 동맹을 심화시켜 대만이나 한반도 그리고 동유럽의 잠재적 분쟁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도 영향을 직접 미치는 거죠. 서로 아주 친한 국가들입니다. 이 세 나라가. 차이나, 러시아. 비영리 핵위협 이니시티브는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이락의 핵 프로그램 구축에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악당들은 항상 악한 일을 하니까. 악당들하고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악당 편에 서면 안 되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악당 편에 서게 될지. 이란 최대의 핵 연구단지자 미국의 주요 목표인 이스파한 핵시설은 1984년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됐습니다. 항상 악당들은 악당들하고 친한 겁니다. 중국에 공급하는 소형 연구용 원자력 3기가 이스파한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우라늄을 비축한 이스파한 연료 변환센터의 설계는 중국이 제공한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의 사간드 우라늄 강산 개발을 도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국영기업들은 이란의 무기 부품 소총을 도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미 재무부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뭡니까? 악당들은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악당들의 악한 짓이 잘 보이지 않는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영혼이 흐릿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선과 악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선악이 혼란스러워진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선악이. 선과 악이 혼돈하게 되게 되면 외교적으로 큰 실책을 범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아마 지금 이런 기사를 미국 쪽을 미화하는 서방 언론의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아마 내 방송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완전히 그냥 친미 노선에 일하는데 크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이란 핵시설에 사용되는 지하 터널 설계를 북한이 도왔습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에 이란의 탱크 미사일 포병을 공급하는 등 이란 무기고 건설을 북한이 도왔습니다. 나탄즈와 이스파한 핵시설의 광대한 지하 터널 건설도 북한이 도왔습니다. 이란 핵시설에 사용되는 지하 터널 설계를 북한이 직접 도왔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수백 명의 러시아 핵 전문가들이 이란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항상 악당들끼리 잘 지내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악당들이 잘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공격이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이 미국을 위한 대리전을 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나오는 건데 기가 찬 겁니다. 그 오도된 여러분들 판단을 가지고 다음에 얼마나 여러분들 고난의 세월을 걷겠습니까. 이들 4개국은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왔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에 중요한 드론 기술을 공급했습니다. 북한은 막대한 양의 탄약과 수천 명의 군인을 러시아에 보냈습니다. 중국은 이란 석유의 90% 이상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의 다양한 군수품을 지원해 왔습니다. 항상 악당들끼리 이런 친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도울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기자의 주장은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란 돕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핵시설 재건을 돕는 것 곧바로 핵 확산 저지를 위해 노력하는 미국에 도전하는 일이다. 상황이 옛날하고 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란을 도울 수 없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으로 해서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북한은 자원이 부족한 상태로 러시아와 함께 이미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겁니다. 카네기 센터 한 연구가가 역대 그 어느 정부 하에서 보더라도 중국 러시아 북한은 트럼프 정부와의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란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나서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방 외교관들이 이 네 나라를 부르는 별명이 있네요. 클릭, 차이나, 러시아, 이란, 노스코리아 이렇게 붙여가지고 클릭이라고 부릅니다. 클릭. 악당 사행제. 4인조를 악당 사행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에너지 군사 외교 분야에서 협력해 왔습니다. 이들 4개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지만 명시적인 협약이나 조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자 간의 악동조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bad boy라고 표현하네요. bad boy. It's not like there's a four-party bad boys treaty. bad boy라고 하지 않습니까? bad people always do bad thing 그런 표현을 일론 머스크가 썼더군요. 나쁜 악당들은 항상 나쁜 짓을 한다 이야기죠. 악당 쪽에 이제 서려고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됩니다. 미국 시장 여러분들 물건 못 팔게 하면 그걸로 끝날 테니까. 월요일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급히 모스크바를 방문한 아바스 알라히치 이란 외무장관에게 러시아 푸틴은 군사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모두 미국의 이란 공습을 비난했지만 트럼프란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딱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이런 논평 딱 나오는 걸 보면은 논평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현재 텍사스 안젤로 주립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블루스 벡톨 전 미국 정보장교는 북한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재건을 매우 기꺼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북한보다 지하터널을 잘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급히 모스크바를 찾은 이란 외무장관에게 빈손으로 떠나도록 만드는 일은 러시아로서는 힘든 일이긴 하지만 지금 모스크바의 핵심 과제는 당장 누구와도 관계를 망치지 않는 일이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지금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좀 미진하게 끝났는데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앞에 경제 문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문제
한 번 더 거론하고 간단하게 이런 거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국방부 산하의 국방정보국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기초적인 그런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핵시설에 보고서가 이름 유출이 된 겁니다. 이제 톱시크린데 어떻든 CNN이 이름 확보해 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게스 국방장관이 연방수사국에 수사를 하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결론은 뭔가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나 해게스 국방장관의 주장을 전면줄 데 없는 별로 타격을 입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타격을 안 입히겠습니까? 포르도의 이름들 얼마를 때린 겁니까? 36톤을 이름들 폭탄을 퍼부은 겁니다. 한기구를 이름 동원해 가지고 한기구를 통해서 이름들 각 6개 구멍에 이름 2발씩 때린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이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친구가 이런 보고서를 썼는지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좁은 지역에 36톤 폭탄을 이름 퍼부었는데 지상에 퍼붓더라도 여러분들 큰 타격이 있었을 건데 그걸 벙커버스터를 퍼부었는데 여러분들 그게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저도 연구소 생활을 오래 정도 했기 때문에 보고서란 것이 여러분들 초기 버전에서 계속 정보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렇게 정밀화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완전히 파괴됐다는 주장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뒤집은 거죠. CNN도 대단히 악의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유출된지 이번에 잡아내야 되겠죠.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이런 총리실에서 긴급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한 5, 6개월 전에 이미 이스라엘 폭격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5, 6개월 정도 지연됐으니까 그 이후에 36톤을 때려부은 겁니다. 폭탄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이런 파괴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유출한 사람도 문제지만 이 대대적으로 여러분들 CNN이 보도한 겁니다. CNN이 이번 평가는 정보기관인 국방정보부에 제출했는데 뭐 금세 잡히겠죠. FBI가 여러분들.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물론 더 많은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서 초기 평가 보고서는 수정될 수가 있지만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란의 핵농축시술 연구기관 리서치 반응기 뭐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나왔네요. 자 이렇게 이런 보시고 정치 문제 10일 동안 전쟁한다고 여러분들 전쟁한다고 그렇지만 참 좋은 기간이었습니다. 소기의 성과도 거뒀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전쟁을 좀 많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해 가지고 전쟁에 너무 여러분 몰입하는 바람에 중요한 기사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소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사를 놓쳤기 때문에 오늘 세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어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비자와 매스카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어제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방송을. 지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달러 1달러의 코인 하나로 여러분들 그냥 교환하는 코인입니다. 이걸 앞에 것을 테드라고 그렇게 하고 뒤에 것을 서클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규모는 테드가 훨씬 큽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상화폐고 실물 자산인 달러하고 여러분들 1대1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입니다. 디지털 달러. 이게 지금 1등 업체가 테드, 2등 업체가 여러분들 서클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매스터카드하고 비자카드는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금융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량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JP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 매스터카드, 비자가 미국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장기 투자하는 데 좋아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결제 수단으로 바뀌니까 그동안 결제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비자하고 마스터카드가 이익이 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려가 나와 가지고 며칠 동안 비자와 마스터카드 여러분들 주가가 빠진 겁니다. 요까지 여러분들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니까 경제신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미 상원이 6월 16일 날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 법안의 통과의 핵심 요체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에게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USDT 테드라고 불리는 게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많습니다. 발행량이. 그다음에 2등이 서클입니다. USDC. USDC는 미국에서 이런 발행된 거고 상장돼 있습니다. 테드는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테드가 상당히 이번에 타격을 받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온 겁니다.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분들 비중 있게 다루는가 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달러입니다. 실물 달러를 사지 않더라도 이 테드나 서클을 통해 가지고 달러와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디지털 달러를 지갑 속에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거나 원화가치 변동성이 확대가 되게 되면은 손쉽게 가상화폐를 통해서 달러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달러를.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온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도 뭐 얼마 전에 또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가상화폐에서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몇십조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돈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원화 자산 대신에 달러화 자산을 가지는데, 그게 미국 주식도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달러를 가진 겁니다. 디지털 달러를. 테드와 서클. 서클은 미국산이고 테드는 좀 모호하다. 그래서 이제 그 법안이 6월 16일 날 통과했는데, 제가 전쟁에 너무 여러분들 몰입해 가지고 있는 동안에 경제 문제를 등한했다면 그걸 놓친 겁니다. 그 사건을. 6월 16일 날 굉장히 중요한 법이, 원화 스테이블은 아무 필요가 없고 원화 스테이블 누가 삽니까? 정신 나간 이야기들이지.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달러만 괜찮은 거지. 여러분들 원화를 뭐좀 원화를 가지고 원화 가치가 여러분 어떻게 될 줄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서클 상장돼 있는 겁니다. 6월 16일 날 상장이 되고 6월 16일 날 미 상원에서 이런 법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상당히 가격이 올랐습니다. 150불에서 250불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뭐 한 30 몇 프로 오른 거죠.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게. 그냥 뭐 왜 공박사 이 귀한 시간에 저런 주제를 이야기할까? 제가 다루면 굉장히 이런 중요하니까 다루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테드, 서클, 테드가 발행량이 1120억 달러네요. USDC, 서클이 340억 달러 2위인 겁니다. 이거는 상장이 돼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뭐 아직 상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가 하니까, 원화 자산 가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수십조 정도 팔리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니까 달러화 자산을 손쉽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는데, 오늘
조금만 계시고시죠. 지니어스 액트라는 것이 여러분들 통과한 겁니다. 지니어스 액트. 이걸 제가 놓쳤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데 전쟁 중이라서 여러분들 시간을 되게 전쟁에 이름 투자하다 보니까 지니어스 액트를 제가 놓친 겁니다. 6월 17일 날 통과된 겁니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겁니다. 이제 하원 포기를 앞두고 있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될 겁니다. 지니어스 액트. 이 사람들은 뭐 이름 잘 지었네. 지니어스 액트.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 Coin Act네. 그거를 이제 앞자만 떼가지고 지니어스입니다. 발행업자들이 제대로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 미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겁니다. 사기치지 말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며 발행사에게 엄격한 감독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여러분 발행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분 나중에 발행해 놓고 수십억 수백 달러 이런 챙겨가 이런 부도가 내버리게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기치지 말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회사는 돈을 받아 가지고 현금 달러, 미 재무 발행 단기 국채, 예금 등 안전자산을 1:1 매칭이 되도록 준비금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사 보고서를 엄격히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실물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는 그런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해서 안 된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 뭐 자금 세탁 방지법을 준수하고,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6월 16일 날 여름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가 사기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기치지 말라.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만든 규제 법안인 겁니다. 테드는 시가총액 약 150억 1,560억 달러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인데 오랜 기간 규제 회피와 불투명한 운영으로 비판을 받아왔고, 이번 법안은 테드 같은 발행사에게 정기감사 1:1 준비금 유지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준수를 요구한다. 이걸 보게 되면 한국에서도 USDT일 겁니다. UDT가 아니고 USDT. 이거는 조금 아리하네요.